이번에는 지지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지선을 긋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일 거예요. 보통 차트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지지선부터 긋는 거를 배우죠. 자, 이런 지지선을 긋는 것도 물론 필요한 훈련이지만 오히려 이 지지선을 내 매매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연구하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나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선이라 생각하는 자리가 나만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하겠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그 지지선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전부 다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한번 여기오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HB 테크놀로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얘가 아마 유리기판 관련주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지지선을 긋냐면, 이렇게 지지선을 그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선이라 생각하고 잡으신 분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상승에 따라 잡으신 분도 다 동일할 거예요. 이 구간 또는 이제 더 보면 이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간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쭉 나오면서 양봉 돌파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경우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2월 3일 날에 좀 더 깔끔하게 보면은 21선이 무너지면서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죠.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다면 그 위에서 매수하고 있었다면은 저기서 모든 물량을 손절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막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요. 장중에 주르르 흐르면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지지선 이탈을 하는 캔들에서 조금 점수를 줄 만한 거는요. 거래량이 적을 때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들은 막 4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터지는데 여기서는 54억 정도가 터졌어요. 확실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이죠. 물론 이 이후에 그냥 주가가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항상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사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도 애매하고 무조건 손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비중의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손절을 한다는 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지선을 보고 매수를 먼저 하기보다는 이런 깨지는 구간들 한번 집중해 보셔가지고 관심으로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무너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자,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다시 돈이 들어오죠. 정확히는 이제 이 구간에서 거의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2월 6일 날에 종가에 이렇게 쭈르륵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에 갭까지 뜨고 이 구간, 그러니까 돌파를 하기 위한 구간까지 도전을 해주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이틀째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1250억 정도 되는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런 돌파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 물론 이게 어디서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 파동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가는 것보다는 한번 손절을 받고 그 뒤에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매물도 가벼워지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손절을 한 다음에 그 물량까지 다 받아서 위에다 올리게 되겠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선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세력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지지선이 깨질 때 손절 안 하고 버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이 종목이 돌파가 나와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 어떤 다른 매매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파동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손절을 안 하고 버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되겠죠? 더 큰 손실이 나겠죠. 마이너스 뭐 20%, 30% 나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또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30%까지는 안 나와요. 한 10% 나오지만 이런 데서 계속 무너지는데 방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떤 공략을 한다면 이런 깨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종가에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매수 자리에서 한 2% 정도 짧게 잘라내고 이후에 다시 살려가는 구간을 보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죠? 최근에 캠트로닉스를 이제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3월 달, 정확히 이제 2월 달부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투매를 만들어내다가 3월 4일 날에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하죠. 자, 이 지지선은 누구나 다 그었을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다 아는 지지선이겠죠. 그 구간을 깨버립니다. 자, 깨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네, 다음 날에 이렇게 갑자기 갭을 띄우고 거래량이 들어와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이 물론 못 얘는 이제 돌파가 이렇게 나오게 됐지 3,5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런 돌리는 구간에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면은 이전에 혹시 어떤 구간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손절했겠구나 라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보통 매매가 꼬이게 되는 게 어떤 자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 이후에 매매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750억 정도 거래가 터지는 이런 윗꼬리 음봉이죠, 이게. 이런 캔들이 나오고, 물론 이런 데서도 많이 섞이게 되죠. 이런 데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데, 이후에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고, 심지어 지지선까지 이탈을 했으니까, 저런 데서 손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리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후에 매매를 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현대 롭텐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쭉 만들어냈는데, 이미 한 번 파동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을 좀 두고 싶은 거는 여긴데, 보통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추세가 무너지죠. 그럼 이날 이전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지지선을 그었을 거예요. 또 뭐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라고 합시다.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다 이제 지지선을 긋겠죠. 여기서 돌파한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지지선을 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이쪽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뒤에 물론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제 살려가고 다시 여기서 이 고점을 도전하죠.
여기에서 내려갔어야 하는 종목이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살려가는 구간을 만든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돌파 구간이 이렇게 쭉쭉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서 집중해 보셔야 될 거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지지선이 이탈되는 흐름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탈된 흐름이 살려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단기 반등 이후에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매매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내가 점수를 줘서 내가 아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매매 기법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점수를 더해주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때 사람들의 손절을 받아야만 쉽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구나 다 물량을 던지게 되는 자리를 찾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 줄만 그을 줄 알면 돼요. 뭐 최근에 대동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지지선들을 형성했고 이렇게 2월 3일 날 쭉 무너졌죠. 자, 이런 데서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겠죠. 그 물량을 받아서 결국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그냥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이게 끝났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미리 매수를 하고 있다가 지지선이 깨질 때 그냥 무조건 버텨야지 지지선이 깨진 데도 사람들이 손절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버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지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폭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의 물량을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